어저께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이 광화문 집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 통계를 보니까요. 이미 7월 24일 날 113명이 넘었고 8월 13일 103명, 8월 14일 166명, 8월 15일 279명 이렇게 아주 급격히 늘었거든요. 이 코로나가 대개 잠복기가 한 5.2일로 전문가들을 보던데 이런 것은 이미 8월 초중반부터 이미 확산세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는 8월 15일 날 실외에서 또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재확산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그런데요. 이런 추세로 보나 또는 그때의 상황으로 보나 재확산의 영향을 광화문 집회다. 재확산의 원인을 광화문 집회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곤란하겠다 생각됩니다. 오히려 저는 재확산의 그런 원인은 정부에서 이제 야외 활동도 괜찮다고 부추긴다든지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경계심을 허문 것, 잘못된 이런 방역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준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죠. 대통령께서는 7월 21일, 8월 17일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시면서 짧지만 귀중한 휴식을 국민에게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총리님도 7월 24일 교회 소모임을 해제하시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에 이제는 해제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지정할 때도 좀 문제가 있었고 해제도 타이밍이 7월 24일 113명, 전일 41명에 대해서 113명 대폭 늘었을 때 이렇게 해제한 시기적으로도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기재부 장관께서는 7월 30일 날 1,8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8대 소비 쿠폰을 발급하면서 하반기에 경기 반등이 필요하고 그래서 소비 회복을 통해서 소비 회복을 위한 모멘텀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8월 9일 날 국민의 사회적 피로감 해소를 위해서 10월 특별 여행 주간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복지부 장관께서는 이 방역의 책임자이고 담당자이십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8월 15일 경축사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시그널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는 어느 정도 잡았구나. 이런 방심하게 만든 그런 시그널이다. 경계심을 허문 시그널이다. 그래서 일상생활로 이제는 복귀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이 저는 이번 2차 확산의 주요한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도 어저께 일부 8월 17일 공휴일로 지정한 것 이런 것들을 잘못됐다고 어저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은 명백한 정부의 잘못의 그 원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이 점을 인정을 하시고 또 국민들께 반성하는 뜻에서 사과를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지금 이제 복귀를 해보면 1월 20일 최초에 발생해서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하고 2월 29일에 909명이 발생을 하는 등 2월, 3월 동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폭증세가 있으면서 또 전국으로 확산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4월부터 7월까지는 비교적 안정기를 유지해 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수도권에서의 확진자가 좀 늘어난 경우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1차 대구 경북 사태 이후에 지난 8월 12일 날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그래서 그 이전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금방 의원님께서 이 교회 쪽의 이 예배에 대해서 강화한 것도 잘못이고 해제한 것도 잘못이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이 잘못이지 어떻게 둘 다 잘못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서로 방향이 다른 것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8월 17일을 공휴일로 정했던 것은 국민들께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또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은 8월 초에 한 거 아닙니까? 8월 초에. 그렇기 때문에 8월 초에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4, 5, 6, 7 중에 무슨 뭐 복지부가 결정을 하건 문체부가 결정을 하건 이런 그런 것들은 그 시점에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한 것인데 그걸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이게 잘했을 수도 있고 잘 못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지금까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평가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의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결국은 코로나19가 종식되든지 아니면은 아주 안정화로 갔을 때 그때를 처음부터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기는 데 전념할 때이지 우리가 평가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것은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고 또 국회냐 정부냐 이런 것도 뛰어넘어서 여야 간에도 협치를 하고 정부와 국회도 협치를 하는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코로나19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생긴 확진자가 2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회가 없었으면 이게 전국적으로 전파가 되지 않았을 텐데 광화문 집회가 요 최근에 확진자 수 증가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대로 통계나 이미 확인된 것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랑의 제일교회는 1000명에 육박합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랑의 제일교회 때문에 생긴 확진자가 그리고 용인 제일교회도 200여 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은 사랑의 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가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만은 아닌데 그 두 사례가 두 클러스터가 역할을 많이 한 건 사실이다. 뭐 정부나 방역 당국으로서는 누가 했냐를 따지는 것이 우선은 아니고 추가 전파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든 야든 또 국회든 정부든 지금 이것저것 따지는 것보다는 코로나19 극복하는데 서로 힘을 좀 모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총리님 뭐 말씀 잘 알겠고요. 이걸 어떤 정파나 이해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광화문 집회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광화문 집회가 그 근본 원인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모두 다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제일교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대가를 적절한 대처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